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남인숙. 화가 날 때 행동하지 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가 나면 편도체가 폭발하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는 편도체 하이제킹이라는 현상이 있대요. 실제로 화날 때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뭔가 지능이 좀 낮아 보이거나 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예전에 토익 공부할 때 그 강사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흥분하면 집니다. 영어 듣기를 하는데 누가 재채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못 듣거나 그 중요한 부분을 못 들었을 때 흥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머지 시험도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 강사분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흥분하면 집니다. 컴플라인 같은 것도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 불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조용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좀 더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를 낼수록 상황이 더 꼬이게 되거나 문제 해결이 더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현명한 대처법이 뭐가 있을까? 화를 낼 때는 일단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상황을 벗어난대요. 그 자체가 바로 환기가 되기 때문이죠.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고 간단하게 다른 일을 한대요. 뭐 차를 마신다든지 간단하게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내 감정만 이렇게 추스리면 되는 일인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건지,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감정만 추스리면 되는 문제인 건지,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 건지. 그래서 저도 아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뭔가 서로 이제 감정이 격앙돼서 제가 그때 이제 집 밖으로 나왔고, 그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려 보고 수학학원을 등록했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화가 날 때 대처 방법이 그때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게 마련이죠.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삶은 고통과 권태다. 그것과의 싸움이다. 오히려 성취나 즐거움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막연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 저자분은 하루 단위로 삶을 책정하는 거, 하루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책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행위가 이제 죽는 것과 마치 동일할 정도로 관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처럼,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하루를 그렇게 마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처럼 하루 단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런 지혜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관계도 또 일도 또 모든 보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마법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작고 그런 세세한 일상적인 즐거움까지도 놓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게 그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너무 길게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진지해지고 우울해지기보다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그 깊이를 아예 무시한 채 깃털같이 막 의미 없이 내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가볍게 또 살아가는 것보다 적당히 진지하지만 또 매사를 가볍게 그 하루를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을 보러 가는 행위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귀가 얇은 편이라 가지고 점 보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운을 책정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강연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결국은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누가 가장 잘 알까?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을 쓰는 행위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들을 정리해주고 또 생각의 질서를 배열해주고 내가 원하는 가장 적확한 표현을 들려주는 방법. 글을 쓰는 행위. 저도 한번 글을 써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